오늘 그 할 리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195회고요. 2019년 방송이었네요. 컴퓨터 로그 기록의 비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고, 저도 예전에 이 사건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유튜브에 너무 많고, 종편 채널에도 범죄 사건 관련된 프로들 많잖아요. 이윤희 사건은 다 어디서든 하는 그 정도로 유명한 거고, 여러분도 이거 봤을 때 이걸 왜 해 이제 와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알 리뷰를 하는 거니까 사건을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거지만 그 알의 방송 방향, 연출, 구성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이게 4부까지 나와가지고 토르가 또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데, 분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걸을 타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비구비 비포장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 아버지가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13년 묵은 하늘 세상으로부터 밀봉시켜둔 비밀 창고였다고? 이분이 이윤희 씨 아빠? 맞네요. 부모로서 내가 찾으려고 노력할 만큼은 다 했어요. 남 하는 만큼은 충분히 했어요, 나도. 그동안 딸 찾으려고 했던 현수막이나 자료 같은 거 모아놓은 것들인가 봐. 내가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던 거지. 십자로에서 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법원 같은데 앞에 가고 1인 시위하던 그런 것들인가 봐. 아버지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일남 3녀 중 이윤희 씨가 실종된 건 13년 전인 2006년 6월 아버지 생신을 맞아 고향집에 다녀간 지 5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죠, 여기. 사람의 기분이란 게 말이에요. 우리 안사람은 전주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다녀간 지 5일밖에 안 되는데 뭘 또 내려가냐 그랬지. 싫다고 하면서 나도 마음속으로는 어쩐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명문대학이라고 합니다.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했어. 머리도 좋아. 재능도 있었고. 그림도 잘 그리네요. 엄마 그린 거래. 다른 애들 다 훌륭히 자랐지만 막내가 돼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고, 어떻게나 나 같은 사람에게서 저렇게 조금 그래도 머리 좋은 애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수의사 되고 싶어서 지방 국립대로 편입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목표랑 주관이 뚜렷한 사람인 거죠. 서울에 명문대를 들어갔어. 전공도 2개나 해. 근데 갑자기 수의사 하고 싶다고 지방대학을 가버린다고? 전주까지 갔어요, 갑자기.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 훈련시키는 영상 찍었던 건가 봐요. 키도 큰 것 같습니다. 왜 사라진 거냐, 이런 사람이. 6월 8일 점심 무렵.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실종이라는 말보다는 혹시 본가에 와 있나? 윤희가 그 전날도 학교를 안 왔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으로 내려갔고요. 저한테 문을 딸까요? 들어가 볼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했나봐, 문 열었나봐. 윤희 씨가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부모님께 알리고 전주로 내려가는데 또다시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119네요. 옆 건물이요? 친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어. 옆 건물로 들어갔다. 창문 통해 들어갔다는 얘기 같아. 13년 전 그날을 어떻게 기억할까? 원룸인가 거기서 건물에서 이 3층이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있었어요. 방 상태랑 그렇게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지저분하다는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로 좀 어지럽혀져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바닥이 좀 지저분했고 방바닥에 신발 있고 옷까지나 그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애완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 열었을 때 이윤희 씨 없었고, 키우는 개 2마리가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뒤졌겠죠. 그래서 어질러진 것 같다.
범죄를 떠올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가족이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방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때 친구들도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초기에. 왜 실종자의 집을 치우냐. 범죄 현장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경찰이랑 119 왔을 때 이게 개들이 어질른 거지 범죄 현장처럼 안 보였기 때문인 거야. 친구 중에 남자인 사람들 의심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알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우리 갔을 때 거의 손댈 게 없을 정도야. 자, 하지만 청소가 됐는데도 집안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보였대요.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던 날 학교에 들고 갔던 가방이 집안에 있었는데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 없었대요. 수첩을 가방에 넣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녁을 먹으려고 방 안을 보니까 윤희 씨가 밥상으로 사용하던 찻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뭐 청소하면 안 되죠. 혹시나 모르는 증거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듣기에 범죄 현장으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따로 뭐 치우지 말아라 이런 말도 없었으니까 그냥 친구 집 정리해 준 거지 뭐. 자, 집이 이 상태인데 요게 없어요 지금. 언니입니다. 저도 몇 번 내려가고 했으니까요. 맨날 동생이랑 상 펴고 먹었는데 상을 찾는데 없어요. 그때 아마 신문지 같은 거 깔고 먹으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 내가 들어갔던 사이트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대요 이거 보고. 얘가 진짜 오늘 없어진 건지 어제 없어진 건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컴퓨터를 했는지 궁금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3시경 성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이 있고 3시 1분까지 한 2분 정도 인터넷을 사용했네요. 성추행과 111을 검색했어. 막 수학적인 뭐 이런 주소나 계산식 등이었는데 신고를 위한 거였으면 경찰 뭐 이렇게 하든지 다른 검색을 해보면서 신고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느낌에 누가 후딱후딱 쳐놓기만 한 거 보라는 듯이 검색이 돼 있었어요. 이런 뜻인가 봐. 이윤희 씨가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신고를 위해 어떤 걸 검색했으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뜬금없다 보기에 검색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누가 일부러 사건을 조작하듯이 검색을 쳐놓은 거 아니냐라는 말인가 봐요. 그리고 이상한 점, 개 2마리가 다용도실이 아니라 방 안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윤희가 마지막에 나갔으면 절대로 강아지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강아지는 주방에 완전히 격리시켜놓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똥 싸고 뭐 난리 법석이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반드시 격리를 시키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나간 사람이 이윤희가 아니라는 증거가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왔다가 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개들이 다용도실에 있었을 거야. 근데 얘가 현장 와서 뭐 때문에 뭐 열어보고 하다가 개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아니면은 이윤희 씨가 집에 있어. 근데 범인이 와서 데리고 나갔던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실종 당일에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학교 갈 때 입었던 건데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간 건지 왜 컴퓨터에 112 성추행이 검색돼 있고 개들이 왜 방치된 채 사람만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이랑 상은 왜 없어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수사관이지만 당시에 수사했지만 이 사건이 궁금해요. 답이 없으니까요. 아직 어떤 실마리 하나가 없어요. 주거지로 들어가는 걸로 딱 추정 끝나고 그 이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증발이잖아요. 13년째 풀지 못한 숙제라고. 지금은 더 됐죠? 서경석 씨인 줄 알았네. 기자님이구나. 이 사건 취재한. 전북경찰청은 이윤희 씨가 사라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마다 거의 브리핑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벌써 13년이 지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건 지금도 기자들끼리는 진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없다고. 진짜 외계인이 데리고 가서 증발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사람도 많이 동원했어요. 매년 15,000명
그리고 수색견 투입했고 뭐 산, 뭐 맨홀, 물탱크 다 뒤졌어. 시신이 안 나옵니다. 죽었으면 시체가 어디서 나타나야죠. 시체가 안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면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시체 처리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시체 처리가 얼마나 어려우면 토막을 내서 처리하겠어요. 난 이윤희가 지금 절대로 살아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대. 딸이 실종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같이 사라졌던 물건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 얘기하는 건데, 집에서 20m 거리에 쓰레기 모아두는 동네마다 있잖아. 그런 데가 뭐 전봇대 밑에라든지. 거기서 사라진 상이 나왔는데 다리가 분리됐어요. 위에 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윤희 씨가 갖고 다니는 그 수첩은 학교 수의학과 수술 실습실에서 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정황상 범인이 옮겼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옮긴 거냐? 이게 사건이랑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수의학과 동기 윤희가 수첩을 상당히 잘 쓰는 편이어서요. 항상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녔는데 학기 초에 나눠주던 과수첩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거 맞아요. 또 다이어리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전략도 잘 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대생이면 좀 이쁜 거 쓰고 싶고 그럴 텐데 학교에서 나눠준 거 그냥 사용하네요. 뭐 꼼꼼합니다. 일정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새 원룸에 이사 와서 월세, 등록금, 납부, 그리고 가족과 친구 생일 제외하면은 수첩에 적힌 일정은 다 수술 실습과 과외 수업, 그리고 뭐 시험, 이런, 그러니까 자기 진로나 뭐 학교에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윤희가 학교 다니면서 과외 많이 하고 거의 자기가 벌어서 많이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했고요. 실종 3일 전 밤늦게 과외하고 집에 가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는데 날치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김 씨는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대. 이게 뭘까? 제 차하고 처남차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소리 딱 나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어떤 여자 쫓 뛰어오면서 막 저희들 보니까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윤희입니다. 이윤희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날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어갖고 친구들이 그랬던 거야. 연락 안 된다고. 도움이 필요한 여학생을 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토바이 추격을 시작했다고 목격자들이. 여자분한테 처남 차 타시라고 해가지고 처남이 차를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쫓아가고 저는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갔죠. 근데 오토바이니까 차 시동 걸고 뭐 이렇게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오토바이는 계속 가고 있는데 놓친 거야. 근데 이 날치기 당했으면은 수첩이랑 가방이 사라진 건데 이게 왜 학교에 있냐? 날치기 한 새끼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날치기 당하고 나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섭다고 하거나 그런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특별히 그러진 않았어요. 겁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치기를 당해도 쫓아갈 정도로 이제 그런 성격이죠. 날치기 당하고 집에 와서 학교 게시판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알리고 비상연락 뭐 나한테 연락 필요하면은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을 적었던 겁니다. 연락수단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6월 5일 마지막이 수술 실습이었는데 이 뒤로 사라진 거겠죠. 7명의 조원과 학기 내내 함께했던 수술 실습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개흉술, 심폐소생술이 연달아 있던 그날인데 같은 조였던 동기생들과 이날 뒤풀이를 또 했었대요. 이윤희 씨. 삼겹살 먹으면서 가볍게 소주 한 잔 먹는데 그때 누나가 너무 조원들한테 도움이 못 된 것 같다. 미안해하면서 좀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 누나 왜 그러냐고. 누나 많이 도움됐다. 그러면서 제가 누나 종강 파티 때 와서 풀어요. 그랬는데 누나가 별로 안 가고 싶어. 그랬는데 누나가 왔어요. 또 종강 파티에. 그때 우울한 느낌 같은 거 없었다. 그냥 뭐 술김에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편입을 하니까 남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나이가 좀 많을 거야. 이윤희 씨가. 동생들 앞이니까 좀 뭐 자기 역할 못한 것 같다. 그런 뭐 중압감 같은 게 있었겠죠.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저는 평소하고 다르게 이상한 점은 사실 못 느꼈어요.
종강 파티 가서는 친한 사람들이라고 같이 모이고 그러니까 누나 괜찮아졌구나. 아까 잠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윤희 씨를 좀 평소에 좋아한다고 학교에서 좀 알려져 있어. 같은 과 내에서. 그 동기 남학생 황 씨라는 남자야. 다른 여자인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친하긴 한데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 오빠가 좀 좋아했죠. 근데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챘는데.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종강 파티가 끝난 새벽 2시 30분 이윤희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대. 제가 윤희 언니 집 옆에 건물 살아서 인철 오빠가 어차피 윤희 언니 데려다 줄 테니까 내가 늦은 시간에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나 데려다 주고 언니도 데려다 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인철 오빠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먼저 갔나 보네? 그러고 말았죠. 근데 현충일 다음날 윤희 씨가 연락이 두절됩니다. 자, 선배. 휴대전화기가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거 주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기다렸는데 윤희 씨 연락은 안 온 거고요. 예. 뭐 술 먹고 자나보다 했죠. 종강 파티 뭐 어떤 상황인지 다 아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이틀 동안 학교에 안 나오길래 6월 8일 점심쯤 황 씨를 포함한 좋아한다는 그 남자 포함해서 남녀 같은 과 동기 4명이 집을 가봅니다. 다들 윤희가 휴대전화 없으니까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평소에도 잘 지냈던 사람들이라 모여서 간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동기인데 골목 딱 들어서는데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무언가 싸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문이 막 안 열리고 비밀번호를 자주 다녔던 애들인데 비밀번호를 또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빨리 119나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웬걸? 초동 수사를 저희한테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거래요. 야, 여기서 또 경찰이 또 지랄 한번 하네요. 동기 2명이 가출인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남은 2명 중에 하나가 황 씨예요. 원룸에 남아 있었고 가족이 도착하기 전 청소를 했다. 왜 그런 거냐? 경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얘기죠. 경찰 판단에 뭐 경찰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판단에 이건 범죄 현장으로 보존이 된다. 그러면은 못 들어가게 애초에. 근데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청소해도 괜찮겠지 싶었을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큰 사건일 거라고 생각 못했다. 식구들도 막 내려온다고 하시고 저는 치우지 않았지만 어머 집안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너무 놀라시겠다.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청소하는 걸 경찰한테 물어보고요. 경찰이 허락했고 뭐 그랬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경찰은 그냥 갔어요. 여기 있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든가 그냥 그렇게 자리를 떠나면 안 되죠. 잘 모르고 대처해서 저희가 윤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랑 이 친구들이 볼 때랑은 집안 상황이 많이 다른가 봐. 경찰이나 119가 봤을 때는 개가 어지럽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들 보기에는 더 심각하게 봤나 본데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자기들이 왜 치워? 그렇게 말할 거면. 방이 난장판이었으니까요. 누구한테 받은 꽃다발을 말린 거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건지 뭐 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경찰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들이 밥을 안 줘서 배고프고 그러면은 쓰레기통을 뒤지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물을 마시거나 뭐 약간 이런 거지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끌어내려서 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는 안 해요 개들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네. 더럽혀진 이불 빨래를 빨기 위해 세탁기를 열어보니 돌려놓고 미처 널지 않은 빨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상했다. 수건 4장이랑 속옷 하나입니다. 그게 속옷이랑 수건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집안이 어떤 현장인 거라면은 수건으로 뭘 닦고 증거를 지우고 그리고 속옷은 약간 성범죄 같은 가능성을 또 근데 이상한 게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범인이.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범인 입장에서 그냥 챙겨나가면 그만인 거를 왜 굳이 빨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윤희 씨가 집에서 이거를 빨래를 하고 있다가 사라진 거에 아닐까. 개들도 밖에 나와 있고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불이면 모르겠어요. 증거물이 이불이면. 근데 수건에 속옷 하나면은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인데, 이런 거. 옷 안에 이렇게 숨기든가. 좀 부피가 작은 빨래라서 그래요. 되게 조금이었죠. 요런 것도 얘는 세탁기에 돌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아, 또 그렇네. 이윤희 씨가 아끼는 성격이다 보니까 요 정도 빨래는 손빨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모르겠네. 새벽 2시 반이 넘은 시각, 윤희 씨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빨래를 돌려놓고 급히 다녀올 곳이 있었던 거냐. 수의학과 선배, 서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학생들이나 저희끼리. 아무래도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날치기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중요한 연락처를 수첩에 정리해뒀는데, 가방이 집안에 남아있던 것과 다르게 수첩만 사라졌다는 점에서 윤희 씨가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나갔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였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술도 좀 먹었으니까 내일 뭐 수건 써야 돼. 좀 밀렸어, 빨래가. 수건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건이 없어. 빨았어. 그리고 전화 쓰려고 수첩 들고 나갔는데 그때 사라졌다면은 그건 또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새벽 3시에 성추행 관련 검색은 뭐냐는 거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건 아닐까. 근데 경찰 신고하는데 수첩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질문 내용이 이거 성추행인가요? 이게 이윤희 씨가 질문을 한 건지 누가 질문한 걸 검색한 건지를 모르겠네. 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가 그러자니 어두운 골목을 하나 지나 큰 길 건너 위치에 있대요. 뭐 이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아 보이지만 한 블럭 정도 지나고 길 건너서야. 종강 파티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있기도 하다, 공중전화가. 그래서 집에 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전화가 필요하면은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근데 사실 그 시간에 신고하러 다시 나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다 그쪽까지 공중전화도 통화 기록 줘야 하고 했었는데 특별히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전화 사용은 또 안 한 것 같아. 야, 이동 경로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수첩이 일주일 뒤에 학교 실습실에서 발견된 거야. 그것도 수술 실습실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윤희 씨 못 찾는 이유가 이 수첩이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뭐 이 수술실로 옮겨져서 해부당했다, 뭐 토막당해서 뭐 흩어졌기 때문에 못 찾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의학과 교수라든지 뭐 약간 그런 사람들 의심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자, 또 수의학과 선배 많이 나오시네. 휴대전화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진 연락처, 전화번호들을 가지고 있고 일정도 거기 적혀있고 항상 소지에 쓸, 그러니까 날치기를 안 당할 정도였으면 내 손에 쥐고 있었다는 얘긴데 놓고 갔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요? 뭔가 수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발견하지 못하다가 좀 나중에서야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점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 막 이름들이 나오네요. 자, 전화해봅니다.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거겠지? 선생님께서 1층 수술실에서 이윤희 씨 수첩을 발견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요? 예.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면요, 혹시 그 당시에 이윤희 씨 실종되고 수첩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기억이 없는데요? 선생님께서 나중에 수첩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내가요? 아니세요? 아닌데? 이윤희 씨 수첩 나중에 발견된 거는 기억하세요? 아니요? 발견이 됐어요? 나는 수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야, 하나같이 모르는데, 수첩에 대해서? 아니 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이래가지고 뭐 다 범인인 거는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그럼 이 수첩 발견한 새끼 누구냐고 대체. 혹시 수첩을 가져다 놓은 사람과 동일인이거나 윤희 씨 실종과 관련 있는 사람이냐. 와, 모르겠다. 자, 그래서 동기들에게 물어보자면은 윤희 누나는 이런 자료를 좀 잘 준비를 해와가지고요, 우리가 뭐 물어보면 공부한 거 바로바로 얘기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1층에서 심폐소생술 마지막에 했으면은 이 노트 같이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1층에서 발견된 게 이상할 건 없죠. 수첩에 마지막 수술 실습 때 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고 온 사람은 윤희 씨가 두고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면 하필 그날따라 수첩을 못 챙겼냐. 만약에 이윤희가 직접 그 자리에 두고 간 건데 나중에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이윤희가 두고 간 건데 왜 이날따라 두고 갔을까? 사실 윤희 씨는 원룸을 나가지 않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연락을 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 메신저 같은 거 아닐까요? 예, 언니가 그러네. 휴대전화 잃어버린 새벽에도 메신저로 연락이 왔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신고를 해도 하지. 게다가 성추행이나 만약에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 더 무서운, 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날치기 당했던 날 윤희 씨가 언니랑 친한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인터넷으로. 112 신고도 언니가 대신해줬습니다. 근데 실종 당일 윤희 씨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인터넷 메신저로 성추행과 관련된 윤희 씨의 메신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실종 당일 성추행 당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장소는 종강 파티 그리고 뭐 집에 오는 길 정도겠죠. 성추행이 벌어지긴 했던 건지 일단은 종강 파티 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날 혹시요 회식 장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다고 볼 만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있었으면 어디 건물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윤희 같으면 당당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성격이었을 거예요. 그 화장실이 성추행이 일어날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딱 한 칸 있는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문 열면 바로 변기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던 것 같은데 술자리하고 가까운 위치였어요. 화장실이. 우리는 뭐 어디서 소문으로 듣던지 해가지고 이 교수도 사건에 좀 의심을 받는 사람 중 하나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보의 근원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아는 사람들 다 교수 의심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교수를 되게 의심합니다. 자, 근데 일단 그 아래서 교수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뭐 이따가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수에 대한 말이 있을까요? 윤희 씨 일행이 앉아있던 자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화장실, 남녀 공용이긴 한데 경찰에 신고할 만한 성추행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종강 파티 장소에 여러 번 찾아갔던 윤희 씨 아버지는 성추행이 아예 없었다고 확신을 한대요. 여기 또 교수 이름이 나옵니다. 화장실 위치로 봐서는 도저히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누가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어머 깜짝 놀라는 소리만 해도 금방 다 들리는데 그런 위험한 짓을 누가 하겠어요. 일단 화장실이 너무 좁아. 그리고 방음도 안 돼. 근데 실종 당일 윤희 씨가 성추행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희 씨 좋아한다는 그 황 씨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한 걔. 황 씨가 유일한 목격자이자 마지막 목격자라는 점은 가족이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였다. 윤희 씨가 술 더 이상 그만 마시겠다. 자리 옮겨달라고 말한 적이 있대. 모든 증언이 황인철의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철이 말을 뺀다고 하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뭐 다양한 프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알이 다른 프로에 나왔던 그 분량을 봤는데 여기 있네 황인철이. 예, 저희 먼저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계산하시는 거 보고 나섰거든요. 근데 다른 애랑 같이 나온 게 아니고요. 저랑 윤희만 따로 나왔어요. 윤희 씨가 교수님이나 동기들에게 인사도 없이 나왔대요. 윤희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황인철이 얘 진술에 의한 재연을 해봅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뛰면서 막 물어봤거든요. 아니 수술하고 힘든데 너 몸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뛰냐.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계속 뛰다가 골목을 꺾자마자 걸음으로 바뀌었어요. 오, 디테일하다. 골목을 꺾자마자 뛰임을 멈췄다. 무슨 일 있냐고만 물어봤는데요. 그냥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집까지 걸어가다가 15분 거리쯤 지점에서 횡단보도 건너 골목길에 또 오니까 윤희 씨가 혼자 가겠다. 그러면서 황 씨를 돌려보냈대요.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뒤따라가면서 집에 들어가나 그것만 봤거든요. 자, 이 말이 이제 사실 의심할 만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뭐 거짓말, 모순 이런 건 딱히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어. 2000년대 초면은 수사가 그렇게 막 후질 때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시체 하나 안 나왔어. 이윤희에 대한 어떤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한. 근데 이 황인철이라는 애는 이윤희를 좋아했었고 짝사랑을 했고 마지막 목격자고 유일한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윤희 씨 아버지가 인철이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실종 사건에 관한 황인철은요, 처음이자 끝입니다. 얘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주변에서는 얘를 많이 의심을 하나 봐. 그동안 뭐 다들 이 사람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교수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카더라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그냥 누가 뭐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요. 이게 가짜면 엄한 사람 생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 입장이었어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서로 참 이게 비극적이다 싶어요. 황 씨, 얘 정말 이윤희 씨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냐? 아니면 실종으로 인해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거냐? 이 황 씨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무죄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러면은 함부로 의심하면서 황 씨 이래버리는 게 좀 이 사람에 대한 오히려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돼, 되게 이게. 왜냐면은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해서 나오는 정보들이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수사권이 없는 그냥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한 내용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주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잖아, 다. 그래서 나오는 소문들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날은 아버님 대동해서 사건에 관련된 그 장소들 한번 다시 가봅니다. 사라진 거리라는데 많이 바뀌었죠. 건물도 새로 들어서고 그러면서 되게 어색해 보일 거야. 길을 헤맵니다. 이분이 그동안 여기를 처음 왔겠어요?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겠지. 근데 반포기한 상태에서 그 알이 취재한다니까 오랜만에 다시 갔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 사이에. 이게 황인철이 갔다는 길이에요. 황인철네 집은 저기예요. 황 씨가 딸의 원룸에 그날 밤 갔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 상이 도대체가 없어질 수가 없는 상이라고 그게. 새벽 3시부터 4시 20분 사이에 그 상을 뭐하러 일일이 나사를 뽑고 그럽니까 이윤희가? 그런 짓을 왜 해요? 윤희 씨 원룸에서 사라졌다는 찻상, 그 상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윤희 씨와 같은 실습조였던 전 씨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실종 전날 점심 무렵 빠트린 준비물 가지러 윤희 씨 원룸에 갔었다는데 연락이 닿은 전 씨는 찻상을 굉장히 분명히 설명한대요. 전날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술에 관련된 자료인가 뭔가를 찾으러 갔었어요. 언니가 그거 챙기는 동안 저는 그 원룸에 조그만 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상에 씻지 않은 컵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야, 전날만 해도. 일주일 뒤 원룸의 폐 가구 더미에서 찻상을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다른 폐 가구가 쌓여있는 거 틈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뭐가 보여. 그래서 내가 손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넣어가지고 붙잡아 꺼내니까 그거야 이게. 다리가 풀리는 상태였다. 이거 흔들린다고 해서 옆에다가 구멍 옆으로 옮겨가지고 뭐 다리를 박았나? 내가 해준 게 틀림없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상다리 위치를 바꿔가지고 나사를 박느라 아버지는 이 찻상에 없어진 다리가 범행에 사용됐거나 범인의 흔적이 묻어서 제거됐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뭐 그저 그거 아니면은 그럴 이유가 없지. 윤희 씨 스스로 버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3시가 넘는 새벽에. 버리려면 다음날 아침에 버리지. 그날 새벽에 뭐하러 버립니까 그걸? 고장 땄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 학기 남겨놓고 물건을 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찻상에 피인지 고추장인지 뭐 붉은 점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자, 이분이 담당 형사인데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걸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자, 수첩 공개. 요즘 형사들은 이런 수첩 없겠죠? 예전에는 다 이런 거 갖고 다녔어요. 개인 수첩, 사건 조사하면서 메모하는 것들. 요즘은 어떤가? 거의 뭐 어떤 사건 스크랩북 같은 그런 겁니다. 수첩이. 실종 전날 호프집에 참석했던 인원을 대상으로 일단 행적 수사했습니다. 차량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 상대로 감식을 실시했고요. 강도 높은 조사였대요. 황 씨한테는. 이윤이 데려다주고 저는 길 건너 원룸으로 와서 바로 잠자고 다음날 아침 10시 조금 넘어 일어났다. 이윤이를 집까지 바래다준 새벽 2시 45분부터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는 10시에서 11시까지 행적을 입증해 줄 사람이 있나요? 집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입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윤이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진술인의 집을 혈흔 반응 시험할 텐데 응할 건가요? 예, 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 응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백을 주장하겠다. 존나 당당해! 자, 거짓말 탐지기 내용 봅시다. 당신은 그날 새벽 이윤희를 데려다 준 후 다시 만났으면서 지금 속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진실로 나오네. 거짓말 안 했다는 건데? 이러면 현장 감식 뭐 이윤희 씨 집, 황 씨 집 다 했어요. 그리고 종강 파티 당일 입었던 옷과 신발에 혈흔 반응 다 검사해봅니다. 혈흔 반응이 있었다네? 누구 옷에? 아, 황인철한테서? 그래서 이윤희 가족 혈액 다 채취해서 국가수로 보냈다. 근데 일치 안 하네요. 그럼 누구 피야 이거? 피는 피인데 피의 점성은 가지고 있다. 컬러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의 DNA를 함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면 짐승밖에 없죠? 동물 피다 이거예요. 엥? 키우는 개가 있어 얘도? 근데 얘가 개한테 요도염이 있대요. 그 피라고 결론이 났대네. 그러니까 이 황씨 이 새끼는 지금 보면은 얘 주변에서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증명이 되고 있어. 키우는 개가 요도염이 있어서 그 피가 내 옷에 묻을 일이 살면서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일들이 얘한테는 몇 번 일어나네요. 이 사건 기준으로. 조력자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얘한테서 이렇게 증거가 안 나오면은. 그래서 얘네 가족, 아빠랑 삼촌 차도 감식했는데 특이한 점 없었다. 그럼 차상, 이 문제의 차상, 여기에 대한 감식은 어떠냐? 혈흔 안 나왔대. 뭐 지문도 황씨 없고. 자, 근데 꼼꼼히 수사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쉬운 게 또 있대요. 너무 황인철 쪽에만 비중을 더 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구나 한 사람한테. 그게 좀 안타깝다. 수의학과 관계자 그쪽을 좀 더 치밀하게 수사해보고 싶다. 왜냐? 이곳에 주기적으로 배출되던 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동물 사체 처리되듯이 됐을 거다. 거기 병원에서 딱 포장해서 테이프 딱 쳐서 거기까지가 병원에서 해야 할 의무예요. 듣지도 못하고 그 박스 포장되어 있는 그대로 소각장에 들어가요. 이게 의심되는 이유가 있군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전북대 수의학과에서 동물 사체, 개 사체 81kg 그리고 기타 다른 동물 사체 31kg를 포장 수거했다. 그래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불태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학교에서는. 우리는 해서 보냈다. 보내면서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관례상 하던 대로 개나 뭐 동물일 것이다. 이걸 확인하고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태웠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역할은 보내는 것까지다. 봐봐. 실제로 동물 사체 외에 다른 게 들어있는지는 확인 안 해봤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날 그 배출된 그 동물 사체 무게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이윤희가 이렇게 옮겨진 거다, 그렇게 보나 봐요. 근데 뭐 이미 소각됐겠지.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뭐 이런 루트를 생각해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다른 가능성을 또 주장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이윤희랑 같은 동네 원룸에서 자취하던 수의학과 동기 민씨라는 사람이야. 아까 잠깐 나왔었죠.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그 원룸촌이요, 되게 어둑하고 인적도 없고 그런데요, 저도 그 사건 전쯤에 누군가가 따라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하. 바로 제가 계단 딱 올라오면 바로 옆집이었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그 계단까지 따라와서 내가 소리를 악 지르니까 도망갔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와서 내가 112 신고도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밤에 야식 뭘 해먹으려고 가스를 켜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안 켜지는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밤에 밖에를 못 나가고요. 다음날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집만 밸브가 잠겨 있어요. 제 추측에 문을 열고 밸브를 열려고 하면 그때 들어오려고,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집만 잠근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씨발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그리고 유니 씨가 살고 있는 건물을 또 보면은 주차장 필로티 건물이라는데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3층 계단 옆에 위치해 있고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 침입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전에 강도들이 많이 하던 수법이에요. 가스관 타고 올라가기. 그래서 요즘에는 가스관 없어요. 그죠? 그때 얼굴 보셨나요, 범인? 예, 얼굴 정면으로 제가 봤어요. 젊었어요, 젊은 새끼. 이윤희는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 여자 누구를 노린 사람이었으면 언니도 혼자 사는 걸 알았을 거고 그런 일이 좀 있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CCTV도 없던 2006년, 이윤희 씨도 비면식범에게 좀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것은 아닐까. 피해자 주변, 집 주변 수사, 그 다음에 동종의 성추행범이라든지 납치나 살인, 이런 관련된 우범자들, 전후에서 출소했던 우범자들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반경 이렇게 해서 만나봤나 봐요. 이 뒤로는 왜 안 했지? 여기는 왜 안 했을까요? 당시 경찰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유니씨 원룸 인근에 거주하던 절도전과자, 야 씨발, 아니 어떻게 이 일대에 전과자가 33명이나 있냐? 거기에 강간전과자는 25명.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야, 여기 치안이 안 좋은 동네인가 보다. 아니, 이 정도면은요, 사이즈가 봐봐요. 그냥 크게 블럭으로만 이렇게 나눠봅시다. 큰 도로 따라서. 이게 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건을 떠나 너무 심각하네. 한 동네가 아니고 동네의 일부잖아, 이거는. 근데 어떻게 여기에 강간범이 25명이 있냐고. 너무 많네. 전주 발바리가 검거된 거는 유니씨 실종 3년 뒤인 2009년이었다. 이 새끼 수법이 특이한 새끼였다. 흉기로 들고 들어가서 포박한 뒤에 성폭행하고 씻긴다든지 증거를 인멸한 뒤에 사라지는 건데, 이게 26번이나 여지 합치면 한 50번 가까이 되니까 계속 범행을 저지를수록 수법도 진화가 되니까요. 발발이 이런 새끼들은 이제 집에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만 하고 도망가는 건데, 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살인까지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끼 구치소 들어가서 이윤희 씨 사건도 조사를 뭐 의심을 좀 받다가 이 새끼 목숨을 끊었대. 죄송하다 이러면서. 야, 이 새끼는 또 왜 이래 갑자기? 그냥 우연히 그런 건가? 그리고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또 한 명, 실종 3일 전 가방 날치기 했던 그 오토바이 그 새끼도 있습니다. 유니 씨의 휴대전화랑 이제 신분증이 있으니까 가방에 그걸로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2차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이제 있는데 분실될 물건이나 범인도 찾지는 못했어요. 날치기 목격자. 초범도 아니고요. 굉장히 여길 잘 알고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날치기하고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택트 같은 거 이제 타는 새끼인데요. 그거보다 좀 커요. 둥글게 처리가 돼가지고 모양이 전체적으로 좀 깜빡거렸던 것 같아요. LED 색깔은 기억이 나요. 파란색이요. 125cc의 길쭉한 오각형 앞면에
푸른색 불빛이 반짝이는 장식. 이 새끼 튜닝했나 보다. 회색 긴팔 상의, 검정 바지를 입은 운전자는 덩치가 컸다. 근데 날치기 하는 새끼들이 눈에 띄게 막 튜닝하고 그럴까? 오히려 걔 양아치라서 튜닝을 더 할까요? 카라큘라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 타 지역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면 그 주변 어딘가 샵에서 그 LED 작업을 해줬겠죠? 그런 곳이 많지 않았어요. 샵이 국내에 이륜차가 100대가 있으면 아마 그쪽 지방에는 한 5%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아마 작업해주는 센터가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의 10군데 이내에서 아마 작업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실종 당시 날치기 관련 수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왜냐면은 이제 황씨 뭐 이런 새끼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을 다 그쪽으로 몰았겠죠.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오토바이 날치기범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그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단정할 수 없다. 면식범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마주친 날치기 새끼냐. 취재진은 유니씨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되짚어보려고 방을 2006년 그 당시로 복원해봤어요. 얼마나 일치할까? 영상을 따로 찍어뒀을까? 방안을?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제기된 적 없는 새로운 단서를 이 표창원 씨 친구분께서 찾아냅니다. 이윤희 씨가 실종된 후에 남겨진 누군가의 흔적이다 이게. 황 씨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안 만나주네. 자기 10년 넘게 오해받았다. 여학생 집에 데려다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했던 수의학과 관련된 인물들, 주변 원룸, 뭐 성범죄자, 날치기 등 다 용의점이 밝혀지지도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태. 취재진은 프로파일러와 각 분야 전문가들 도움으로 다시 핵심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남은 단서는 뭐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가방에 있어야 될 물건이 지금 이 실종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복잡한 이벤트들이 겹쳐 있긴 합니다만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함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의 수사를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수사팀이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마지막 그게 뭐냐는 거지. 이 모든 흔적이 이 범행을 일으킨 실종을 일으킨 어떤 사람의 조작이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이는 흔적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사실 못 찾겠는데요? 이 행위는 실종자가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어떤 행동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제3자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굳이 이 문을 열어서 2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행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면색이 있어서 자기한테 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가둬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 범죄 순간에 동물들은 좀 격리하는 편이에요. 범죄자들이. 왜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 동물들이 어떤 돌발 상황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목줄 풀어서 뭐 아예 그냥 딴 데 가버리게 한다든지 동물도 같이 죽이는 경우 있고요. 아예 뭐 가둬놓는 경우들도 있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귀가시 다용도실에 있던 반려견을 그래서 방 안에 들여놓는 건 유니 씨에게는 자연스럽지만 범죄자에게는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이다. 그러면 실종 당일 귀가 직후 112와 성추행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 예기치 않은 자기 신변상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겪는다기보다 아주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약간 공황 상태가 된다. 검색은 했지만 그게 지금 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라 이윤희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검색한 것 같다. 이윤희 씨 본인이 아닌 그 방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굳이 검색 기록에 그러한 단어를 남겨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성추행 검색 기록은 이윤희 씨 본인이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유 오랜만이시네. 그러나 3분밖에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날 저녁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녁 때 다 같이 모이니까 뭔가 상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본다거나 검색을 하던 와중 누군가의 개입이 일어나가지고 중단됐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집 앞에서
당했어. 술집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검색하고 있는데 따라 들어왔다든지. 좀 모르겠다. 윤희 씨가 정말 성추행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면 3분 만에 검색을 멈출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그래 갑자기 쳐들어왔을지도 모르고. 경찰 수사 결과 실종 수사 당시 윤희 씨의 원룸의 창문은 열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창문 옆으로는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강도가 침입할 수도 있다. 가능해 보인다. 그렇겠네. 시래기 밟고 이렇게. 실종자의 책상이나 구조를 보면 이 창문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인 침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저항이나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 게 없다, 주변에. 그리고 침입의 흔적도 없다. 그리고 이 꽃이 떨어져 있었나요? 바닥에 꽃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 말린 거. 단순히 꽃이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함 소리가 나거나 이런 주변에 목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이 꽃은 왜 떨어진 걸까? 그리고 어디 있던 꽃이야 대체? 되게 웃긴 거 찾았어요. 강아지까지 현장 재현할 수 없으니까 인형을 세워놨네. 윤희 씨가 귀가하기 전 미리 침입했던 성범죄자가 집안에 숨어 때를 기다리다 단숨에 제압한 건 아닐까? 범죄 심리학자들은 윤희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면식범의 범죄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범행 장소가 방 안이든 방 밖이건 간에 비면식 관계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유기나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씨를 잘 모르는 관계인 사람이 이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종 전 과외비로 받은 40만 원 돈 봉투가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비면식범의 범행이 아닌 증거다. 침입자가 아니라 방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꼭 이윤희와 같이 귀갓길을 동반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포장은 사실은 일단 어렵고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 씨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 그 황인 처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특정 누군가를 콱 집을 수는 없어.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 있으니까. 근데 말하는 거는 황인 처리인데 뭐 윤희 씨가 성추행을 검색하던 새벽 3시 누군가가 원룸을 찾아온 건 아닐까. 그러니까 황인 처리 말은 그거예요. 이 새끼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뭐 신호등 앞에서 건널목에서 갑자기 혼자 가겠다고 해서 걸어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걱정되니까 집 들어가는 것까지 보려고 뒤따라서 갔대잖아. 좀 거리 둔 거잖아. 근데 이윤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죠. 이 새끼가 같이 가는 길에 이렇게 좀 뭐 만졌던지 뭐 그런 거야. 끌어안으려고 했던지. 그래서 이럴 거면은 오지마 하고 혼자 집에 갔는데 이 새끼가 끝까지 따라와서 야 아까 그거 내가 사과할게 뭐 이런 식으로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윤희 씨가 열어줬는데 지랄을 한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원래 사람이 거짓말 하려면요 100% 없는 일을 만들어낼 순 없어요. 그건 너무 뻔해. 잘 봐. 완전히 상관도 없는 사실 하나도 없는 거짓말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처럼 들리나 봐봐요. 나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코끼리 케밥 먹었어. 이게 사실처럼 들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을 조금 섞어볼게요. 나 어제 저녁에 집에서 혼자 코끼리 케밥 해 먹었어. 이건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말이에요. 왜? 어제 내가 집에서 뭐 해 먹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실처럼 보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야. 사람이 거짓말할 때 그래서 100% 아예 없는 말만 지어내지는 않아요. 그건 누가 들어도 거짓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려면요 거짓말 사이에 사실을 좀 섞습니다. 섞는다고. 그러니까 황인 처리가 범인이라면은 집에 데려다 줬고 근데 도중에 혼자 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안전하게 집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뒤따라갔다.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야. 충분히 사실이 섞인. 황인 처리 범인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혼자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본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성추행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든지 그래 윤희야 내가 사과할게 뭐 이러면서 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결과로 인해 자기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아니면 뭐 밖으로 불러냈든지 그죠?
본인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본대요. 집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이제 방 안에 들어왔었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윤희가 집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 자발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로 보여요. 권일용 교수는 직접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박지성 교수랑 이수정 교수는 들어왔을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또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윤희 씨 컴퓨터의 로그 기록 때문인데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졌다.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를 오프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꺼진 게 아니고요. 누군가 끈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면 보호기나 자동 꺼짐이 아니라는 거지. 전원을 눌렀다는 거지. 만약 컴퓨터를 끈 사람이 방문자라면 윤희 씨는 그 전에 방 안에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컴퓨터를 끈 사람이 윤희 씨 본인이게 되면은 새벽 4시 21분 이후에 스스로 집을 나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끈 사람이 누구냐? 그 해답은 컴퓨터에 있을지 모른다. 자, 그래서 보안 전문가와 함께 컴퓨터에 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이분은요, 하루 이틀씩 켜놓은 걸로 봤을 때 끄는 습관이 없는 분이에요. 안 끄는구나. 근데 특이하게 당일은 6월 6일요. 네,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여러분도 뭐 다 아시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먼저 모니터부터 꺼지죠. 화면 보호기 들어오면서. 근데 시간 더 지나면은 절전 상태가 되는 거야. 그건 끈 게 아니에요. 절전 상태야. 컴퓨터 본체 버튼 누르면은 들어와, 불 들어오고 모니터 켜지지만 부팅을 하진 않아요. 그죠? 부팅을 하게 만드는 거야. 켰을 때 부팅이 돼야 되는 상태가 끈 거야. 날치기 당한 6월 3일에도 새벽부터 계속 켜져 있었는데 사용 기록이 없는 6월 4일에도 꺼지지 않았다. 절전 상태로 계속 있었다. 그리고 6월 5일 새벽에 꺼졌다. 근데 6월 6일에는 컴퓨터를 켠 지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이상한 점이 떠 있다. 윤희 씨가 실종된 후 컴퓨터를 처음 만진 사람은 실종 당일 저녁 7시가 다 돼서야 원룸에 도착한 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이 보관 중이던 로그 기록을 살펴보던 전문가는 가족이 원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가 켜진 사실을 발견했다. 2시. 5시간 먼저 켜져 있네요. 컴퓨터가. 6월 8일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 켰네요. 언니가 손을 댄 건 아마 저녁 7시 28분인 것 같고 컴퓨터 언제 켰는지 기억하시나요? 언니는 6월 8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네. 7시 28분. 뭐 친구들이 청소하다가 컴퓨터 한번 켜봤나? 친구들이 원룸에서 신고한 게 12시 50분. 119가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고 친구 2명이 지구대로 이동해 가출인 신고서 하는 거는 2시. 그럼 2시 18분에 컴퓨터를 켠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황 씨가 들어가는 거야. 친구들이 방 청소나 뭐 거기 들어갔을 때 컴퓨터를 켰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에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 생각에는 켜있지 않았고요. 켜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컴퓨터 켜는 거 봤는데 그게 경찰들이랑 같이 본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원룸에 들어갔던 두 남학생에게 사실 확인 때문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중 한 명이 황인철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새끼들이 또. 와, 씨발람들 진짜 왜 대답 안 해줘. 갑자기 여기서.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회피하네. 하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은 제3의 인물이 또 친구들이 집 비운 사이에 누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 경찰이 컴퓨터 분석 보고서에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대요. 윤희 씨가 실종된 날을 중심으로 5일가량의 특정 기간만 인터넷 검색 기록이 사라져 있대. 6월 4일 밤 10시 45분부터 6월 8일 한 8시까지 사이에 기록이 없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웠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웠다는 거는 내부 청소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아예 있어요. 윈도우 안에. 그런 거 삭제하는 기능이. 근데 프로그램을 따로 썼대잖아. 그러면은 컴퓨터를 뭐 좀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윤희 씨라면은 지우려면 다 지우지. 왜 특정 구간이냐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새끼가 아닐까. 사이버 수사대가 포렌식 자료 추가 확보해서 검토하니까 해당 기록 삭제에 사용된 프로그램 찾았대요. 공식 답변에 따르면은
이윤희 씨 원룸에 담당 형사가 방문해서 컴퓨터 검색 내용에 112 성추행을 캡처한 거는 실종 다음 날인데 4일이 지난 6월 13일에 컴퓨터를 사이버 수사대에 가져가니까 특정 기간이 삭제됐어. 복구도 안 돼. 기록이 삭제된 6월 9일에서 13일 사이에 가족들이 원룸에 내려와 있었고, 그러면 가족이 집을 비운 틈에 누가 왔던 거다. 경찰이 왔다 가고 가족이 오기 전 누가 들어왔네, 한 명이. 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뭔가 좀 각 나오면은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러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윤희 씨가 사망이 확인이 되진 않았으니까, 만약 살아있으면은, 지금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40대야. 3D로 한번 제작해 봤는데 눈동자를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놨지? 이게 컴퓨터가 구현을 못하나 보다. 못 알아보겠네, 이렇게 해서는. 가족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다. 애가 성격이 모질지가 않다. 또 자발적으로 사라졌으면은 가족이랑 연락 한번 안 했을 거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자,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이용한 수사는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을 때고, 하지만 경찰이 이미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 안에서 13년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특이점을 찾아냈는데, 1차 포렌식과 2차 정밀 포렌식 사이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동일인이냐? 왜 그런 거냐? 근데 사실 이게 수상은 하지만 지웠다고 해서 지운 것 때문에 누가 특정될 수가 있나? 지운 게 애초에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또. 참나. 이 사진이 유명하죠, 그래서. 집에 이 옷만 없나 봐. 이 옷을 입고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교수 얘기는 전혀 없네요.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일단 그 아래서는 황인철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네, 방향이. 그죠? 근데 얘가 답변할 의무는 없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답변 안 하니까 너 범인 이렇게 몰 수도 없는 거고, 증거가 없는데 의심은 하지만 의심을 구체화할 수도 없는 상태. 그렇게 남은 것 같죠?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공백을 추측하는 거죠. 구조가 이래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추측을 할 때 그 아래서 요만큼 나왔어. 그리고 요만큼이 나왔어. 요만큼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빠진 구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빠진 구멍을 사람들은 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수술실에서, 동물 수술실에서 해부돼가지고 소각장으로 옮겨졌다거나, 그러니까 따라서 범인은 교수, 이런 식으로.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정황상 얘네들이 너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도 또 있어요. 나 그동안 시달렸는데 지긋지긋하고 씨발. 그만하고 싶어. 몰라. 니들 맘대로 생각해. 증거나 갖고 오고 좀 물어볼 거면. 그동안 이런 거 내가 한두 번 한 줄 알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해줘야 하지 않냐는 거는 우리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이고, 당사자라고 생각해봐요. 결혼했고 애도 있을 거야. 나 이제 직장도 구했고. 근데 계속 경찰들 찾아와. 가족 보기 어떻게. 장인어른 장모님 보기에 안 창피해? 그만 오게 하고 싶지. 언제까지 내가 이거 매달려서 해명만 하고 있어야 돼. 내가 해명을 한다고 해서 개운해지는 상황도 아니야. 나도 해명이 되면 좋겠지만 내 알리바이, 나 혼자 방에서 잤다는 걸 뭘로 누가 증명해 주냐고. 이 얘기 떠들어서 뭐 하냐고, 내가 또 아직까지. 당사자들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식이 아빠 왜 자꾸 경찰이 찾아와?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이런 개인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 너무 욕할 순 또 없어요. 그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어느 날 찾아가는 거야. 어느 날. 당사자들이 만약에 그 알이 연락을 해서 저희 한 일주일 뒤에 찾아갈게요. 그때 만나는 걸로 약속 잡죠.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들도 할 말을 준비해서 오겠지만 갑자기 가서 만나버리고, 그럼 급하게 약속이 돼버리고 하면은 당사자들이 해명을 할 수 있어도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구 만나러 갔으면 길에서 카메라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게 너무 급하게 들이대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굳이 막 욕부터 할 필요는 딱히 또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입장이 또 있고 다 밝혀지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고 그 추측을 하면서 추측 때문에 생기는 또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신이 발견 안 되는 게 참 희한하네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생활 반응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신창원이라든가 이런 범죄자들 수배됐을 때 도망가는 방법들 보면은 다 여자들이 있어요. 여친들이 막 숨겨주고 대신 뭐 물건 사다 주고 막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어서. 그래서 생활 반응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봐서는 생활 반응 없잖아. 그러니까 또 살아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시체는 왜 안 나오냐고. 씨발 진짜 답답하게.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각장으로 옮겨졌다. 그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던 거라면은 앞뒤가 딱 맞는 상황. 어쩌면 좀 너무 쉽게 퍼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가장 그래도 근거 없는 상태지만 설득력을 좀 갖는 추측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 밝혀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1195회 컴퓨터 로그 기록의 비밀. 로그 기록이 가장 그 아래서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수의대생 이윤이 어디로 사라졌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죠. 미대 사건 중에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 재미나게 나왔던 방송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